어느 순간 통증이 생겨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낯선 남자들로부터 목 잡고 목 조르고 발목 잡고 하면서 간간 또 하고 나서 바톤 터치하고 또 세 사람 이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. 오늘 형 잘 받았죠? 대표님께서 맡았던 첫 번째 사건 중에 좀 기억나는 범죄 사건 있으세요? 언론에 보도됐던 사건들도 있고 딱 하는 사건들도 있고 하는데 촬영하는 시점하고 사건이 진행했던 그 시점이 약간 맞물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나는 사건이 특수강간 피해 사건이 좀 생각이 나. 피해자가 막 자살 시도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단순히 이제 사건 진행하는 걸 넘어서서 좀 어루만지면서 이게 이상하다. 어루만진다는 표현 정서적으로 좀 잘 케어를 하면서 진행했던 사건이 좀 기억이 나. 술자리에서 아는 언니의 썸남 그리고 이 썸남의 지인 친구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됐고 아는 언니하고 썸남은 쑥 빠진 상태에서 처음 만나게 된 그 사람끼리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다시 술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.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가 이제 잠이 오니까 너 빨리 하고 정리하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어느 순간 통증이 생겨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낯선 남자들로부터 지금 강간 피해를 당하는 그런 현장이 또무 기억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. 그러면 총 3명이 한꺼번에 보통 이제 특수강간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세 사람 다 같이 해서 팔목 잡고 뭐 잡고 이렇게 이 부분도 특수강간이 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가서 강간하고 이렇게 하면서 터치하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목 잡고 목 조르고 팔목 잡고 하면서 강간 또 하고 나서 바톤 터치하고 또 세 사람 이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. 이 세 남자가 서로 공모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연이어서 강간을 했던 좀 특이한 사건이었지. 오늘 형 잘 받았죠? 7년형을 선고를 받았어. 특수강간 치고는 그래도 많은 형을 선고받은 것에 속하긴 한데 그랬던 이유가 얘네들 처음에는 합의하에 진행된 사건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어. 근데 어때? 상식적으로 모르는 남자들이 있고 세 사람을 현장에서 있는 상태에서 합의하에 그런 관계를 갖는다는 건 너무나 비상식적인 형태잖아.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지. 이게 뭐 합의하에 있었던 사건이라 보기 쉽지 않잖아. 그리고 또 2차 가해도 있었어. 뭐 합의하에 했다라는 부분도 2차 가해고 또 하나는 성범죄로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뜯어냈다. 와 관련되는 주장도 했었단 말이야. 그것 때문에 우리 의뢰인이 좀 충격을 받아서 자살 시도까지 했던 수사 단계에서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도 2차 가해에 관련된 부분을 치열하게 이 부분을 재판부에다가 호소를 했던 사건이었어. 이게 사실은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엄청 좋잖아. 근데 본건은 그건 아니었단 말이야. 그래서 그 당시에 목을 조르고 뭘 하고 했기 때문에 몸에 상흔이 남았을 거 아니야. 이 부분도 증거가 됐던 부분이고 수사 과정, 재판 과정에서 보였던 피해자 일관된 진술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됐고 이게 단체가 가해자가 되다 보니까 가해자 간의 당시 현장을 재구성하는 그 진술이 조금씩 불이치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야. 이제 그 부분들을 잘 지적을 해서 당연히 혐의를 인정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를 이제 불러서 행신자를 하게 되잖아. 그러면 가해자랑 얼굴 봐야 돼요? 이게 가해자고 직접적으로 보는 게 좀 그렇지. 그렇기 때문에 보통 피해자의 진술권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해주는데 비대면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요청했고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야. 피해자 변호사님도 옆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? 당연히. 이 사건 자체도 뜨악할 사건이잖아. 그런데 심지어 수사 단계에서도 2차 가해가 막 들어오는 거지. 그러면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내가 볼 때 이 친구는 원래부터 강한 타입도 아니었는데 이 사건에다가 2차 가해까지 막 얹어가지고 막 당하니까 상당히 불안해 보였어. 그래서 변호사 동석이 필수적이었던 그런 의뢰인으로 기억을 하고 실제로 옆에서 동석해 진행을 했지. 그때 이제 진행하면서 특히 판사가 재판장이 피해자한테 좀 까칠하게 굴었던 부분도 좀 있었어. 그래서 이거 뭐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주장이 잘 안 먹힌다? 안 먹히는 거 아니야? 라는 불안감이 잠깐 이게 스쳐 지나갈 때가 있었는데 판사 원래 인상이 안 좋았던 거야.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동해서 피해자를 강간한 거죠. 그 범행 경위, 범행 과정의 생산,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.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죄질의 좋고 나쁨이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죄질이 안 좋은 부분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잖아.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인 거야. 당연한 거야. 이거 재질이 나빴던 거야. 너 이게 이 정도로 나쁠 수가 있나?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피고인들을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했다라는 거야.
말이 되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주장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. 이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. 말이 안 되지. 피해자는 이 사건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그 이후로도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. 우리가 호소를 했지.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선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해서 그 재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. 가담의 정도 여하를 좀 나누지 않고 세 사람 다 동등하게 좀 더 7년씩 나왔다는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 좀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. 성범죄 피해자들을 변호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그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치거나 또 건강을 잃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사건이 좀 그런 경향성을 좀 띈다.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 더 신경 써서 진행할 거다. 이런 생각이 드네.